반짝이는 눈빛으로 내일 또 오실 거죠? 하며 묻는 사장님의 응원 덕에 나는 그곳에 가는 발걸음을 차마 멈출 수가 없다. 몇 평 남짓의 카페가 자신의 세계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카페 사장님의 시야가 기록을 통해 더 넓어진 것만 같아서 스스로 흥에 겨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나의 최소 단위의 성실이 누군가에게 가닿아 그의 감정을, 행동을, 더 나아가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음이 참 기묘하다. 마음을 나누는 단위를 성실이라고 생각한다면 기꺼이 성실한 기록자로 살고만 싶다. 유영. 블로그는 만천하에 공개된 나의 거대한 기록장입니다. 대학생 때부터 써온 개인 블로그는 벌써 2,000개가 넘는 글과 사진, 그리고 영상이 들어 있습니다. 이젠 지나간 사람이 되어버린 옛 연인과의 추억과 드래곤볼의 원기옥처럼 모은 나의 에너지를 모두 갈아 넣을 만큼 열정적이었던 대외 활동, 바지런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가꾸어 나가고 싶은 나의 염원과 이국적인 곳으로의 여행 추억 등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과 이별, 청춘의 활력이 모두 들어있는 마치 보물창고와도 같은 그곳. 사진과 영상을 넣어 가볍게 쓸 수 있다는 것도 좋았지만 이름 모르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는 건 역시 매력적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쓰지 않았지만 이처럼 건강하고 꾸준한 기록은 내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은 입사나 승진에 도움이 되는 신빙성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어주기도, 어느 순간은 성실한 습관이자 토대이자 내가 누구인지 상대에게 쉽고 자세하게 증명할 수 있는 착실한 자료가 되어주기도 했으니 어쩌면 구구절절 나를 설명하는 것보다 짧은 블로그 주소 하나가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블로거 생활을 즐기며 일명 1일 1포스팅을 즐기다 보니 자연스레 하루 방문자 수와 이웃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강박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블로그 기록장이 내게 즐거움이 아닌 족쇄처럼 다가온 것입니다. 파워 블로거로서의 인기가 높아지자 힘들게 거머쥔 명예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00명이 채우지 않으면 혹시나 포스팅이 누락되지 않았을까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저품질에 걸릴까봐 키워드를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 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일 1포스팅 원칙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바쁜 날에는 예약 글까지 걸어두는 치밀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가족과의 약속에 나가도 블로그에 올릴 콘텐츠를 물색하거나 인기가 많을 맛집과 카페를 찾아다니기에 바빴습니다. 직접 대면하는 이와의 소중함은 등한시한 채 인터넷상의 가상 관계에만 목을 맸습니다. 꾸준한 답방과 소통을 유지하지 않으면 동시에 블로그 인기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니 말입니다. 하루를 기록하는 순수한 즐거움은 사라진 채 마치 기계처럼 글을 쓰는 나의 모습이 수면 위로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눈을 뜨고 잘 때마다 휴대전화를 쳐다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답방을 가는 건 내 블로그에도 찾아와 달라는 무언의 신호였으며 나도 내 블로그를 찾아오는 상대도 나중엔 이 시간이 모두 부질없고 덧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꾸미고 가장하는 이 관계 속에서 나는 서서히 질려가고 말았습니다. SNS에 중독된 채 자신의 모든 일상을 콘텐츠화해 보여주려는 이들을 예전엔 한심하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입장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었습니다. 액면가로 보이는 수치가 너무도 명료했고 실시간으로 달리는 누군가의 답글이 그날의 기분을 좌우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쓴 글은 진정 내 모습이 내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내 모든 일상을 촘촘히 사랑하기로 했던 방식이 변질되어 내 일상의 흐름을 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발적인 자중의 시간을 겪은 뒤 요샌 아무리 인터넷상이더라도 진심으로 우러나온 기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블로그에 자유로운 내 감정을 기록하고 나의 기호와 꾸밈없는 일상의 단면을 공유하기 시작한 이후로 진심으로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이웃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더는 방문자 수에 누군가의 답방과 공감 그리고 댓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쓰는 일은 있는 힘껏 자유로워야 합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 타인의 강제에 의해 기록한다면 결국 피상적인 글밖에 되지 않으니 근본적인 마음의 갈증과 허기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자유로이 기록하는 마음으로 더 넓은 들을 거닐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글을 생활의 리듬이자 건강한 원동력으로 삼는 것. 이 지점에 쓰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진실한 나를 만나기 위해 오늘도 나는 순수한 자아와 조우합니다. 최소 단위의 성실. 드르륵 드르륵 울리는 진동벨을 든 채로 픽업대에 갔는데 시킨 적이 없는 초코칩 쿠키 한 개가 쟁반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사장님을 올려다보니 나를 향해 싱긋 웃으시는 것이 아닌가요? 내일 또 쓰러 오실 거죠? 이건 덤이에요. 자주 가는 카페, 로스팅바 바로 옆 구석진 자리는 일종의 고정석이었습니다. 그곳에 앉아 내내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커피며 에이드며 카페에 있는 모든 음료 종류는 다 마셔본 것 같았습니다. 매일 눈인사는 했지만 사장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지는 몰랐는데 왠지 카페 내 요주의 인물로 찍힌 것만 같아 머쓱하게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무슨 글을 쓰세요? 아, 일기도 쓰고 글도 쓰고 이것저것요. 사장님의 물음에 쑥스러워진 난 장황한 대답 대신 가방에서 첫 소설집 한 권을 꺼내 건넸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내가 쓴 책을 살피는 사장님의 표정이 꽤 밝고 들떠 보였습니다. 그 뒤로 퇴근 후 오후 6시 30분 북적거리는 시간이었음에도 이상하게 그 자리만큼은 늘 비워진 채였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바로 들어오지 않으며 적당히 볕도 들고 의자도 푹신해 노트북 작업을 하기 딱인 공간. 그 때문에 난 항상 반가운 마음으로 고정석으로 향해 갔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면 매번 처음 온 손님처럼 반갑게 맞아주시던 사장님, 그 정겨운 눈빛과 응원을 받으며 글을 줄줄 써 내려가는 시간이 그저 좋았습니다. 이처럼 단골 카페에 가서 매일 일정 분량 이상의 글을 쓰는 것은 내게 최소 단위의 성실이었습니다. 퇴근 후 나를 위해 쓰는 유일한 시간을 즐기며 한껏 자유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종 사장님은 매일 쓰러 오는 나를 위해 든든한 토스트를, 집에서 삶아온 달걀을, 신선한 사과 한 쪽씩을 내주셨습니다. 누군가의 꾸준한 열정을 응원해 준다는 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큰 힘이 되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내게 말했습니다. 사실 온종일 카페에만 있으면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손님을 보며 저도 매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 바깥 풍경은 어땠는지, 카페를 찾은 손님 중 기억에 남는 분은 없었는지, 로스팅한 원두의 풍미는 어땠는지, 케이크는 적당하게 구워졌는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요. 참 이상한 게 쓰기 시작하면서 요새 매일이 더 즐겁더라고요. 오늘은 또 무슨 기록할 거리가 있을까 생각하며 말이죠. 작가님, 앞으로도 자주 와주세요. 반짝이는 눈빛으로 내일 또 오실 거죠? 하며 묻는 사장님의 응원 덕에 나는 그곳에 가는 발걸음을 차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몇 평 남짓의 카페가 자신의 세계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카페 사장님의 시야가 기록을 통해 더 넓어진 것만 같아서 스스로 흥에 겨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나의 최소 단위의 성실이 누군가에게 가닿아 그 감정을, 행동을
더 나아가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음이 참 기묘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단위를 성실이라고 생각한다면 기꺼이 성실한 기록자로 살고만 싶습니다. 누구의 마음에나 가다 피어나는 들꽃 같은 글을 그리며 수수하지만 힘있는 진솔한 문장으로 독자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문장은 들불이 되어 거리에서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고등학생 때 즐겨 듣던 여가수의 애절한 발라드였습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학생 때 몰래 듣던 노래는 왜 그리 좋던지. 당시 우리 학교는 문제 풀 때 노래를 들으면 방해된다는 명목으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엔 핸드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다 압수하곤 했습니다. 자습을 도망갈 용기는 없고 노래는 듣고 싶었으니 난 소심한 반항아가 되기를 택했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분홍색 아이리버 mp3를 소매에 몰래 넣어 교복 밑으로 연결하면 마치 숙련된 전기기사처럼 한 번에 선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귀에 안착한 mp3 선을 긴 머리로 가려주면 그야말로 완벽 범죄였으니 매서운 촉의 호랑이 야자 감독 선생님조차 알 리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공부하는 동안 어두컴컴한 야자실 풍경은 서서히 흐르는 나의 뮤직비디오가 되어주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겪는 입시 스트레스 속에서도 음악이 있어서 잠시 숨이 트였습니다. 그때 들었던 노래를 지금 와서 다시 들으니 그 시절 나의 모습이 내가 머물렀던 공간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어스름한 새벽녘, 겨우 집으로 돌아와 누우면 내 방, 책상 위 빼곡하게 쌓인 참고서가 그 주변을 밝히는 스탠드의 둥근 빛만이 나를 한껏 껴안아 주었습니다. 좋아하는 아이돌 포스터로 가득 찬 한쪽 벽면에는 마음을 편하게 하는 라벤더 향의 디퓨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달마다 치러야 하는 모의고사와 내신, 수행평가로 한껏 예민하던 사춘기 시절을 돌아보니 그때 절절매고 안달복달했던 것들이 지나보니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여행을 갈 때마다 주제곡 한 개씩을 정해서 떠난다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고속도로나 기차에서 때로는 비행기에서 익숙한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생경한 풍경 속에서도 제가 정한 주제곡을 틀어 한껏 기분을 냅니다. 다시 그 주제곡을 들었을 때 그때의 풍경이 진하게 생각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율로 기억되는 노래를 들으며 나 역시 누군가와의 마음에 가다 이런 글을 쓰는 예술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까지 이어집니다. 읽는 순간 독자가 느꼈던 감정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당시의 나를 생각나게 하는 것처럼 언어의 결과에 맞닿는 깊은 울림의 문장을 쓰고 싶습니다. 허투루 쓰는 사람이 아닌 예술가적 기질을 발휘하는 글쓰기를 하고 싶습니다. 손으로 눌러 쓴 글자.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하게도 난 내일의 내가 전혀 기대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질 미래도 희망도 없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한 사람들의 입장으론 아직 한 사회 내에서 정점도 찍지 못한 풋내기가 벌써 다른 곳만 기웃거린다며 괘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풀지 못한 마음을 분명 다른 세계로 풀고만 싶었습니다.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 방식으로서 쓰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오랫도록 글을 떠나 있기에 다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보던 글은 마케팅 문구나 사무적인 개념을 나열한 기획서일 뿐 내가 쓰고 싶은 기록에 대한 글과는 분명 거리가 있었으니 말입니다. 답답해하던 내가 기록을 시작할 수 있었던 방법은 필사였습니다. 잘 쓴 작가들의 글을 따라서 써보며 글에 대한 감각을 다시 키워나갈 것.
사실 종이와 연필 하나를 손에 쥔 채 누군가의 문장을 한 글자씩 따라 쓴다는 건 효율성의 원리에 입각한 빠르게 흘러가는 현대 사회의 기준에선 꽤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참 이상하게도 필사를 하다 보니 그 문장에 담긴 풍경이 저절로 머릿속에 들어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한 문장을 적어도 서너 번씩 읽다 보니 글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풍경에 대한 섬세한 묘사가 감정이 마음에 깊게 와닿았습니다. 작가는 왜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인물을 이렇게 설정했을까 하는 생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어휘, 문장의 짜임, 구성 등과 같은 전체적인 구조가 눈에 들어오니 작가의 훌륭한 언어 표현을 받아들이는 현명한 방법이 되어 주었습니다. 더욱이 좋은 기록을 선별하는 안목을 기르기에도 필사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물론 필사는 시간이 무척 오래 소요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놓지 못하는 이유는 한 단어, 한 문장에 오롯이 집중하며 쓰는 이와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별의 고통을 담은 애절한 문장에선 함께 아파하고 간지리는 연애의 감정을 담은 문장에선 함께 마음의 봄을 맞이합니다. 작가의 문장을 함께 걸어 나가는 일은 꽤 산뜻하고 정겹습니다. 온 마음으로 필사를 해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 역시 누군가가 내 글을 필사했을 때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고 싶습니다. 같은 곳에서 숨을 쉬고 같은 속도로 걸어 나가는 문장이 진심으로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저출산, 취업 문제, 인간관계, 빈부격차, 세대 갈등 등 우리는 세대가 함께 겪는 문제가 꽤 뚜렷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힘이 되어주는 건 누군가의 힘있는 기록이자 잠시 머물고 싶은 순간이니 필사는 단순히 문장을 받아 적는 것이 아닌 삶의 바탕을 만드는 일입니다. 독자를 끌어안는 문장을 그리며 우리는 좀 더 둥그러집니다. 동시에 오래도록 남아 흐릅니다. 안녕하세요. 북튜버 미소영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이수연님의 기록하는 태도입니다. 기록을 해놓으면 좋은 이유가 내 머릿속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거나 사라지지만 기록은 그때의 감정, 그때의 모습으로 남는다는 점이지요. 기록과 글쓰기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기록이든 글쓰기든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이 매일같이 글 쓰는 것입니다. 그 기록을 나 혼자만 봐도 좋지만 함께 보고 싶어서 블로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도 기록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만 쓰고 싶으면 비공개로 바꾸기를 몇 번 했었습니다. 비공개로 바꾸니 나만 볼 수 있다고 해도 나의 흔적이 사라지는 듯 아쉬운 점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쓰는 기록은 절대 비공개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글쓰기는 금방 한계에 부딪히네요. 감정에 따라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노후는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과 달리 현실은 글 쓰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처음 시작한 것은 이미 앞서서 그 과정을 다 치르고 과정의 어려움과 감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무엇이든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멘토를 찾아가게 되는 것 아닐까요? 블로그는 나에게 무엇인가 질문을 던졌는데요. 오늘 아침에 만난 이 책 속에서 블로그를 쓰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수연 저자는 1995년생인데요. 제 큰딸과 나이가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글의 내용과 깊이를 보면 배울 점이 너무 많습니다. 글쓰기에서는 저보다 선배이고 제가 경험해야 할 부분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글쓰기를 할 때 현재 제게 꼭 필요했던 말은 쓰는 일은 있는 힘껏 자유로워야 한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 타인의 강제에 의해 기록한다면 결국 피상적인 글밖에 되지 않으니
근원적인 마음의 갈증과 허기를 해소할 수 없다. 자유로이 기록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글을 생활의 리듬이자 건강한 원동력으로 삼는 것, 이 지점에 쓰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 책은 총 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래된 일기, 변화의 시작, 기록 지도를 그리는 마음, 공간의 숨 그리고 선택, 추억 나무 마주설 용기, 나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작가 후기로 마무리합니다. 쓰는 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낡고 초라한 일기장에서 시작된 나의 시절은 사각사각 연필 소리만이 채우던 밤으로 사랑과 아픔의 시절을 쓰던 마음으로 그리운 이에 대해 적어 내려가는 아득한 호흡으로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끝없이 걷도록 하는 힘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란했던 계절을 꾹꾹 담아내면 마음이 한동안 고요해졌고 그 문장을 건네며 나는 자주 행복해졌습니다. 쓰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쓰는 일은 모두에게나 주어진 공평한 일이자 스쳐 지나갈 모든 계절을 낱낱이 감각하는 것이니 활자의 추억과 함께 해주신 독자분께 감사를 전하며 게으르지 않은 작가로 당신 곁에 머무르겠습니다. 당신의 뜨거운 문장이 되어 저도 작가처럼 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마무리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와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하는 북튜버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